미국이었으면 다이앤은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괴로웠죠. 다이앤 워커, 미국 의료 컨설턴트로 35년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왔어요. 근데 그날 다이앤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죠. 60분이었습니다. 60분 안에 손 안 쓰면 끝이었어요. 미국이었으면 다이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관 속에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누군가 밥을 떠먹여줘야 하는 신세가 됐겠죠. 그게 미국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근데 다이앤은 살아있어요. 왜냐고요? 그날 다이앤이 있던 곳이 한국이었으니까요. 한국이요. 성형수술이나 잘하는 나라, 케이팝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요. 그 한국이 다이앤을 살렸습니다. 서류 없이요. 대기 없이요. 60분 안에요. 다이앤은 울었습니다. 살아서 울었어요. 한국 병원 침대에서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마저 멀어지는 것 같았죠. 눈앞이 흔들리더니 호텔 방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손을 뻗어서 벽을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면서 바닥이 얼굴로 다가왔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죽는 건가? 여기서, 혼자서, 한국에서. 저는 다이앤 워커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35년간 의료 컨설턴트로 일해왔죠.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까지 미국 최고라는 병원들은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병원이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멀쩡했어요. 아시아 의료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서울 출장 이틀째였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손가락이 이상해졌어요. 오른손 끝이 저리기 시작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 시차 적응이 안 된 거다, 물 한 잔 마시면 낫겠지. 안 나았습니다. 저림이 손바닥으로 퍼지더니 팔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저는 병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죠. 스트레칭을 하고 목을 돌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제가 가장 잘 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입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이고 발음이 뭉개졌죠.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엉뚱한 버튼이 눌리고 다시 시도해도 또 틀리고 결국 수화기를 놓쳐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죠.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이건 피곤함이 아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이 내려앉아 있었죠. 눈꺼풀이 처지고 입꼬리가 밑으로 꺾여 있었어요. 반쪽이 녹아내린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떠올랐죠. 뇌졸중. 35년간 수치로만 봐왔던 단어였습니다.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제 얼굴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안 났습니다. 문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발짝 떼는데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손을 짚었는데 감각이 없었죠. 그대로 쓰러져서 카펫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눈앞에 침대 다리가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언제 발견될까? 내일 아침에 청소부가 와서 차가워진 나를 보겠지. 35년간 병원을 평가해온 사람이 호텔 바닥에서 죽는구나. 아이러니했지만 웃기지도 않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어두워지면서 의식이 끊기려는 게 느껴졌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죠. 한국어였습니다. 제 몸이 들리더니 누군가 저를 옮기고 있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하면서 복도가 보이고 엘리베이터가 보이고 구급차 안이 보였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굉장히 빠르게요. 누군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지금부터 60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죠. 60분이라니. 왜 하필 그 숫자를 말하는 거지? 뭐가 60분이라는 거야? 질문하고 싶었지만 입이 안 열렸습니다. 눈만 떠 있었어요. 천장이 지나가고 형광등이 지나가고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35년간 봐왔습니다.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어요. 대기하고 서류 쓰고 보험 확인하고 승인받고
그게 순서였죠.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아무도 서류를 들이밀지 않았어요. 사인하라는 말도 없었죠. 그냥 움직였습니다. 계속 움직였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사람들이 많았죠. 전부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내가 알던 병원이 아니다. 침대가 멈추기도 전에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갔는데 언제 소독한 건지도 모르겠었어요. 다른 쪽 팔에선 혈압계가 조여오고 동시에 누군가 제 눈에 빛을 비추고 있었죠.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그 사이 심전도 패드가 가슴에 붙었죠. 제가 뭔가를 말하기도 전에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이쯤에서 서류가 나왔을 거예요. 보험 카드 있으시죠? 사인 먼저 해주시죠. 응급 상황인 건 알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절차를 35년간 봐왔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거니까요. 여기선 아무도 서류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다시 움직이더니 침대째 이동했어요. 천장 형광등이 1개, 2개, 3개 지나갔죠. 속도가 빨랐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보이더니 문이 열리고 커다란 원통형 기계가 있었어요. CT였죠. 저는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응급실에 온 지 10분도 안 됐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게 가능한가? 미국 최고라는 병원에서도 CT 찍으려면 대기합니다. 승인받고 예약 잡고 순서 기다리고 응급이어도 30분은 걸리죠. 여긴 10분이었어요. 아니, 10분도 안 됐습니다. 기계가 윙 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건 알았죠.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요. 오른쪽 몸 전체가 남의 것 같았습니다. 거기 있긴 한데 제 몸이 아니었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3분이었어요. 길어야 3분. 다시 침대가 움직이더니 복도를 지나 다른 방으로 들어갔죠. 모니터가 여러 개 있었고 화면에 제 뇌가 떠 있었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이었어요. 누군가 그 앞에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봤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혔습니다. 왼쪽 중대 뇌동맥. 지금 뚫어야 합니다. 영어였어요. 짧았죠.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 막혔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미국이었으면 1시간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옵션 A, 옵션 B, 리스크, 성공률, 부작용까지 전부 듣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죠. 저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여기선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었죠. 잠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약으로 안 됩니까? 수술 성공률은 얼마입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장갑 끼는 소리가 들리고 기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제 사타구니 부근을 소독했는데 차가웠어요. 저는 눈만 껌벅였죠. 이게 뭐지? 지금 뭘 하는 거지? 제 동의는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제 옆에 서더니 눈이 마주쳤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 끝.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끄덕일 필요도 없었죠.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뭔가가 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 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했지만 아프진 않았죠. 근데 뭔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서류를 쓰고 있었겠죠. 보험 회사랑 통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승인 기다리면서 복도에 누워 있었겠죠. 그 사이 제 뇌는 계속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선 달랐어요. 서류가 없었습니다. 대기가 없었죠. 설명도 짧았어요. 그냥 움직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제가 동의하기도 전에, 제가 판단하기도 전에. 처음엔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의료입니까? 환자한테 설명도 안 하고 동의도 안 받고. 이건 무시 아닙니까? 제가 35년간 싸워왔던 게 이거였죠. 환자의 권리, 정보의 권리, 선택의 권리.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지금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인데, 뇌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60분 안에 손 안 쓰면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죠. 제가 판단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설명하느라 시간 낭비 안 한 거죠. 모니터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제 심장 소리였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달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디에 도달한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냥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질문할 수 없었으니까요. 질문에도 대답 들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걸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죠. 손가락이 꿈틀했습니다. 오른손이었어요. 아까까진 남의 손 같았는데 지금은 제 손이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움직인 거였죠. 오른손 검지가 제 명령대로 까딱거렸어요. 30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죠. 중지. 움직였어요. 약지.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쥐어봤더니 쥐어졌어요. 힘이 없긴 했지만 분명히 제 손이었죠.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떠 있었고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죠. 근데 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흥분한 톤이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보고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입을 열어봤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아까와 달리 뭉개지지 않았죠. 단어가 나왔습니다. 워킹. 제가 말한 건 워킹이었어요. 작동한다는 뜻이었죠. 제 입이 작동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료진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방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마치 예정된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의사가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수술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했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을 수도 있죠. 가족들을 불러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성공 스토리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미국 병원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환자 경험 관리, 감동 연출. 저는 그걸 컨설팅해 왔어요. 여기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었어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죠. 성공이 당연한 것처럼 원래 이렇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 케이스는 특별한 게 아니구나. 자주 하는 일이구나. 숙달된 일이구나. 누군가 제 앞에 서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혈전 제거됐습니다. 혈류 회복됐습니다. 지금부터 관찰합니다. 세 문장이었어요. 설명 끝. 저는 뭔가 더 듣고 싶었죠. 성공률이 얼마나 됐던 건지, 얼마나 위험했던 건지,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건지.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아는 의료가 아니다. 설명이 짧고 감정이 없고 축하가 없다.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생겼죠. 이 사람들은 쇼를 하지 않는구나. 보여주기를 하지 않는구나. 그냥 일을 하는구나. 침대가 다시 움직이더니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회복실인 것 같았어요. 조용했죠. 기계 소리만 났습니다. 삐삐삐. 제 심장 소리였어요. 간호사 한 명이 와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고 말없이 나갔죠. 10분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걸 했습니다. 혈압 기록 퇴장. 또 10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저는 35년간 병원 시스템을 봐왔으니까 이게 뭔지 알았죠. 프로토콜이었어요.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것. 개인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가 와도 같은 걸 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행동은 안 바뀌었죠. 미국 병원에도 프로토콜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이렇게 칼같이 지켜지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담당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쁘면 건너뛰기도 하죠. 여기선 달랐어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올렸더니 30cm쯤 올라갔어요. 힘이 빠져서 다시 내려갔지만 올라간 건 사실이었죠.
아까보다 나아진 겁니다. 발가락도 움직여 봤어요.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굽혀봤더니 굽혀졌죠. 무겁긴 했지만 제 다리였어요. 저는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본능이었죠. 확인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 제 몸으로 실험한 거예요.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기능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요. 말도 할 수 있었고 발음도 괜찮았습니다. 혀가 꼬이지 않았죠.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천장을 보면서 혼자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이었죠. 흐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 보스턴이었으면, 뉴욕이었으면, LA였으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서류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보험 승인 기다리고 있었겠죠. CT 예약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이 제 뇌는 계속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골든타임은 지나갔을 거고 손가락은 영영 안 움직였겠죠.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기록하더니 저를 봤어요. 괜찮으십니까? 한국어였는데 알아들었습니다. 간단한 표현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순조롭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35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에서 이렇게 순조로운 건 드물다고.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 상태를 보여주는 숫자들이었죠. 저는 그 숫자들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던 숫자가 아까보다 낮아졌어요. 저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죠. 근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공기가 바뀐 것 같았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움직임이 빨라졌죠. 뭔가를 누르고 나갔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의사인 것 같았죠. 흰 가운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모니터를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나왔죠. 아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었어요.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수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 끝.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뭐가 올랐다는 건지, 얼마나 올랐다는 건지, 위험한 건지. 질문이 입끝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돌아서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짧지? 왜 설명을 안 하지? 미국이었으면 이쯤에서 1시간짜리 브리핑이 시작됐을 거예요. 현재 상태는 이렇고 리스크는 이렇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환자가 알아야 할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그게 미국 의료였습니다. 정보 제공, 투명성, 환자 권리. 여기선 달랐어요. 말이 적고 설명이 짧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니, 불안하긴 했죠. 근데 다른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불안한 거였어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서 주사기를 들고 제 팔에 뭔가를 주입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이게 뭡니까? 혈압약입니다. 짧았어요. 근데 대답은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이 문제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까 올랐다던 수치가 혈압이었구나. 10분이 지났습니다. 숫자가 내려갔어요. 아까보다 낮아졌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됐다. 괜찮아지는 거다. 약이 효과가 있는 거다. 미국이었으면 이쯤에서 관찰 모드로 전환했을 거예요.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환자분 푹 쉬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저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괜찮은 거 맞죠? 위험한 건 지나간 거죠? 의사가 저를 보더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만 하고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저는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지?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면 되잖아. 미국 의사였으면 이쯤에서 안심시켜줬을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환자 경험 관리, 감정 케어. 그게 미국 의료가 잘하는 거였죠. 여기선 아무도 안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안했어요. 왜 안심시켜주지 않는 거지? 뭔가 더 있는 거 아닌가? 말 안 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35년 경험이 다시 말하고 있었죠. 의료진이 말을 아끼는 건 이유가 있다고. 좋은 소식이면 바로 말한다고. 나쁜 소식이면 신중해진다고. 의료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짧은 시선이었죠. 1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35년간 병원을 봐온 사람이니까요. 저런 시선이 뭔지 알았습니다. 말로 안 하는 대화였어요. 뭔가를 공유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 있습니까?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저는 그 단어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다. 그 말은 나중은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더 물어보려고 했어요. 질문이 나오기 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아까와 다른 소리였어요. 빠르고 날카로웠죠. 모니터를 봤더니 숫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의사가 움직이고 간호사가 뛰어들어오고 2명이 더 들어왔죠.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움직이고 있었죠. 누군가 제 팔에 뭔가를 더 꽂고 누군가 제 머리 쪽에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죠.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무력했습니다. 제 몸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35년간 의료 시스템을 봐왔는데 지금 제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죠. 아는 건 하나였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 아까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게 틀렸다는 것.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말하고 있었죠. 아직 안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어. 너무 순조롭다 싶었어. 의료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한 번 위기가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지. 35년 경험이 맞았어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직감이 맞았죠. 알람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살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이기만 했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말없이.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알람이 멈췄습니다. 언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 조용했죠. 삐삐삐 소리 대신 규칙적인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 삐. 느리고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죠. 똑같은 천장이었습니다. 근데 공기가 달랐어요. 아까의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죠. 의료진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4~5명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2명뿐이었어요. 한 명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한 명은 기록을 하고 있었죠.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긴장돼 있었는데 지금은 담담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진 겁니까? 의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치 안정됐습니다. 4글자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듣고 싶었어요. 뭐가 문제였던 건지, 왜 갑자기 악화됐던 건지, 지금은 진짜 괜찮은 건지. 질문이 10개는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몸을 확인했어요. 오른손을 들어봤더니 올라갔습니다. 아까보다 높이 올라갔죠. 주먹을 쥐어봤더니 힘이 들어갔어요. 약하긴 했지만 분명히 제 손이었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여봤어요. 움직였죠. 다리도 굽혀봤습니다. 굽혀졌어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2시간 전만 해도 죽어가던 몸이었죠. 바닥에 쓰러져서 꼼짝 못하던 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가락이 움직이고 말이 나오고 생각이 되죠.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기록하고 체온을 재고 기록하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기록했어요. 모든 게 루틴이었죠.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행동을 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흥분도 없었죠. 그냥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면서도 안심이 됐어요. 미국이었으면 이쯤에서 성공을 축하했을 겁니다.
의사가 와서 악수를 청하고 잘 버텨주셨습니다 했을 거예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했겠죠. 가족한테 전화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했을 겁니다. 성공 스토리로 포장했겠죠. 여기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확인하고 기록하고 다음 체크. 확인하고 기록하고 다음 체크. 반복이었죠.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복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프로구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성공에 취하지 않는구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몇 시인지 몰랐죠.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쓰러졌는데 지금은 저녁인 것 같았어요. 하루가 지나간 거죠. 근데 그 하루 동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경과 좋습니다. 계속 관찰합니다. 6글자, 5글자. 그게 전부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볼 게 없었어요. 아니, 물어봐도 대답이 짧을 거라는 걸 알았죠. 이 사람들은 말로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줬어요. 저는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35년간 병원을 봐왔죠.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환자 만족도, 소통 품질, 설명의 충분함. 그게 제가 믿던 기준이었습니다. 미국식 기준이었죠. 여기선 그 기준이 안 맞았어요. 설명이 짧았습니다. 소통이 적었죠. 환자 감정을 케어하지 않았어요. 제가 봐왔던 기준으로 평가하면 낙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저는 살아있었죠. 손이 움직였습니다. 말이 됐어요. 뇌가 살아났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설명이 길면 뭐합니까? 소통이 좋으면 뭐합니까? 환자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어요. 35년간 믿어왔던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간호사가 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루틴이었어요. 혈압, 기록, 체온, 기록, 확인, 기록. 저는 그 반복이 지루하지 않았죠.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빼먹지 않는구나. 절대 대충 안 하는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이 녹초가 된 느낌이었죠. 근데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잠이 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시스템을 설계한 거다. 그 시스템이 나를 살린 거다.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몰랐어요. 창밖이 어두웠죠.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났죠. 삐, 삐, 삐.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여 봤어요. 오른손이 올라갔죠. 아까보다 가벼웠습니다. 좋아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죠.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경험이 틀렸어요. 의료에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방심했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혈압을 재고 기록하고. 근데 뭔가 달랐죠. 2번 쟀습니다. 보통은 1번인데 2번 쟀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빨라졌죠. 나갔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다른 사람과 함께 돌아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손전등을 꺼내서 제 눈에 비췄죠.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다시요. 또요. 아까 안정됐다면서요. 좋아졌다면서요. 저는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항의할 대상이 없었어요. 제 몸이 문제였으니까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제 뇌가 문제였으니까요.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들었던 소리였어요. 삐삐삐삐. 빠르고 날카로웠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이 3이 되고 3이 4이 됐어요. 저는 눈만 껌벅였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짧게 말했어요. 지금 바꿉니다. 뭘 바꾼다는 건지 몰랐죠. 약을 바꾼다는 건지 방법을 바꾼다는 건지. 질문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아까는 말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됐어요.
혀가 다시 굳어지는 느낌이었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또 시작인 건가? 다시 나빠지는 건가? 아까 그 지옥이 또 오는 건가? 저는 손을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움직였죠. 근데 아까보다 무거웠습니다. 확실히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빨랐어요. 아까보다 더 빨랐죠. 누군가 제 팔에 뭔가를 주입하고 누군가 제 머리 쪽에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어가 오갔어요. 빠르게 주고받았죠.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력했어요. 35년간 병원을 평가해온 사람이고 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제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뭔가 달랐어요. 의료진의 움직임이었죠. 빠른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급한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았죠. 각자 맡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바로 이어갔습니다. 이건 처음 겪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은 익숙한 거구나. 매뉴얼이 있는 거구나. 수없이 반복해 본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조금 안심이 됐죠. 의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차분한 눈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약 바꿨습니다. 지켜봅니다. 6글자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습니다. 끄덕여졌어요. 목이 움직였죠.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완전히 굳은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몰랐어요. 알람 소리가 느려졌죠. 삐삐삐삐에서 삐삐삐가 되고 삐삐삐에서 삐삐가 됐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규칙적인 심장 소리만 남았죠. 의사가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기록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근데 알 수 있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거구나. 또 한 번 넘긴 거구나.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계속 싸워야 하는 거구나. 제 몸이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구나. 저는 그게 무서웠죠. 근데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돼 있다는 걸, 뭐가 와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죽도록 피곤했죠. 근데 잠이 안 왔습니다.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지? 또 알람이 울리면 어떡하지? 저는 눈을 뜨고 모니터를 봤어요. 숫자를 봤죠. 제발 올라가지 마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2번째였어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모니터만 봤죠. 숫자가 올라갈까 봐요. 알람이 울릴까 봐요. 간호사가 올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표정을 살폈어요. 괜찮은 건가? 나빠진 건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그냥 확인하고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숫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어요. 밤새 아무 일도 없었죠. 저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어요. 오전인 것 같았죠. 병실이 밝았습니다. 의사가 와 있었어요. 어젯밤 그 사람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교대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는 행동은 똑같았죠. 모니터 확인, 눈에 빛 비추기, 짧은 질문, 손 움직여 보세요.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올라갔어요. 어젯밤보다 가벼웠죠. 확실히 가벼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 움직여 보세요. 오른발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의사가 또 고개를 끄덕였죠. 말해보세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또렷했죠. 뭉개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굳어졌던 혀가 풀려 있었어요. 의사가 기록했죠.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도 없었고 안심시키는 말도 없었어요. 경과 좋습니다. 2마디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경과가 좋다고요. 그게 다예요. 어젯밤 죽을 뻔했는데요. 2번이나 고비를 넘겼는데요. 축하 한마디 없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생겼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괜찮지 않으면 괜찮다고 안 하는구나. 경과가 좋다고 했으면 진짜 좋은 거구나. 저는 그 생각에 안심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혈압을 쟀죠. 평소처럼 기록했습니다. 근데 뭔가 달랐어요. 한 번만 쟀죠. 어젯밤엔 2번 쟀는데 오늘은 한 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안정됐다는 의미였죠. 점심이 나왔습니다. 먹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들었어요. 들렸죠. 떨리긴 했지만 들렸습니다. 밥을 떴어요. 입에 넣었죠. 삼켰습니다. 됐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어이없었어요. 밥 먹는 게 뭐라고. 숟가락 드는 게 뭐라고. 근데 눈물이 났죠. 어제 아침만 해도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혀가 안 돌아갔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밥을 먹고 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여러 명이었죠. 회진인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죠. 근데 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쁜 톤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처치했습니다. 후유증 최소화됐습니다. 재활하면 일상 복귀 가능합니다. 3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3문장을 듣고 멍해졌죠. 일상 복귀요. 진짜요. 어제 저는 반신불수가 될 뻔했어요.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을 뻔했죠. 말을 못하게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일상 복귀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빨리 오셨습니다. 빨리 처치했습니다. 단순했어요. 빨리 왔고 빨리 처치했다. 그게 전부라는 듯이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온 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발견해준 사람이 있었고 구급대가 빨랐고 응급실이 빨랐고 의료진이 빨랐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워만 있었죠. 질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동의도 못했어요. 그냥 끌려다녔죠. 근데 살았습니다. 시스템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판단하기도 전에, 제가 이해하기도 전에, 제가 동의하기도 전에. 회진이 끝났습니다. 의료진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죠. 어제는 흐렸는데 오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다. 손이 움직인다. 말이 된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내일이 있다.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기적 같았죠. 근데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설계였죠.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익숙해졌죠. 규칙적인 기계 소리, 간호사가 들어오는 발소리, 혈압 재는 소리, 기록하는 소리. 모든 게 반복이었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병원을 평가해온 습관이었죠.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저는 지켜봤습니다. 인수인계가 있었어요. 간호사가 바뀔 때마다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뭔가를 말했죠. 짧았습니다. 근데 빠뜨리는 게 없어 보였어요. 뒷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일을 시작했죠. 질문이 없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전달된 것 같았죠. 의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의사와 오늘 의사가 달랐어요. 근데 하는 말이 똑같았죠. 경과 좋습니다. 계속 관찰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보가 완벽하게 공유되고 있었죠. 끊김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달랐어요. 담당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 모든 게 달랐죠. 같은 환자인데 의사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의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의사는 저렇게 말했어요. 환자는 혼란스러웠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수없이 봤어요. 여기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누가 와도 같은 기준이었어요. 누가 와도 같은 프로토콜이었죠.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렇게 통일되지?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왔어요. 오른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오른발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죠. 쉬운 동작이었습니다. 근데 힘들었어요. 제 몸인데 제 맘대로 안 됐죠.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짧았어요. 근데 위로가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래요. 급할 거 없죠. 살아있으니까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후에 의사가 왔습니다. 퇴원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후에 퇴원할 수 있다고 했죠. 재활은 외래로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요. 고작 일주일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이요.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쳤겠죠. 후유증이 심했을 겁니다. 재활 기간이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아니, 재활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말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이 보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 나라가 나를 살렸구나. 이 시스템이 나를 살렸구나. 저는 35년간 미국 의료를 믿었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수준이 높고 장비가 좋고 연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중요했죠.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연결이 중요했어요. 미국은 뛰어난 개인들의 나라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많죠. 근데 시스템이 그 의사들을 연결하지 못해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이 느리면 소용없습니다. 환자가 죽죠. 저처럼 될 뻔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개인이 뛰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시스템이었어요. 연결이었죠. 속도였습니다. 개인이 빠진 자리를 시스템이 메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살았죠. 저는 의료 컨설턴트입니다. 35년간 병원을 평가해 왔어요.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죠.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환자였어요. 제 몸으로 경험했죠. 제 목숨으로 검증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말해야겠다. 미국에 돌아가면 말해야겠다. 한국에서 뭘 봤는지, 뭘 경험했는지, 왜 살아있는지. 저는 증인이 됐어요. 환자에서 증인이 됐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살아서 이걸 보고 있어요. 시스템이 저를 살렸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한국 의료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지켜봤죠. 비교했어요. 35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결론이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기준이 무너졌어요. 질문을 멈췄습니다. 처음이었죠. 저는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제 직업이었죠. 근데 그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에요. 팩트 앞에서의 납득이죠.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친절 때문이 아닙니다. 뛰어난 의사 한 명 때문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죠. 이 나라가 만든 시스템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확인했어요. 제 목숨으로 검증했죠. 이제 저는 압니다. 미국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더 나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다이앤 워커입니다. 미국 의료 컨설턴트였어요. 지금은 한국 의료의 증인입니다.